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러스트 실루엣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요. 여러분이 한 장의 일러스트를 그림을 그려내시려면 인체도 잘하고 드로잉도 여러분이 잘 하실 필요도 있고, 그리고 채색 부분에 가서는 또 채색을 완성도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신데요. 일러스트 실루엣은 그 사이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넘어가기 쉽지만 그 사이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 줘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일러스트 실루엣에 대한 개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그림에 있는 각 요소의 배치, 그리고 공간이나 이런 것들, 캐릭터 여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캐릭터의 위치를 어디다가 둘지, 그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그림을 역동성 있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없는 공간감도 여러분이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그림에 저는 공간감이 있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캐릭터가 그냥 이 납작한 종이 위에 그냥 혼자 그려져 있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채색할 때도 이게 공간감이 있고 볼륨이 훨씬 크면 입체감을 내기에도 되게 더 편해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아마 말만 들어서는 여기에 대한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을 여러분하고 같이 고쳐보면서 실루엣의 차이에 따라서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요소들이 이 그림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제가 오른쪽에 좀 써보고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요소는 인체처럼 여러분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게 아니고요. 간단한 것들로만 바뀔 수 있는 것들이라서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그림 전체의 요 밸런스가 그림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캐릭터 자체의 실루엣을 이용하실 거예요. 제가 자꾸 실루엣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왠지 이 말 뜻을 그냥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요거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내부에 있는 요 자잘한 것들은, 그리고 색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진 상태로 까맣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캐릭터의 이 외곽이 더 잘 보이게 되는데, 이 외곽 부분을 캐릭터의 실루엣이라고 해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보이는 이 형태들을 실루엣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되게 덩치가 큰 이런 캐릭터가 있어요. 이 캐릭터의 실루엣이 어떤지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 목 쪽이랑 얼굴에서 목 부분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런 형태, 그리고 상체는 조금 비대해져 있고 하체는 조금 짧으면서 퉁퉁한, 상체보다는 하체가 조금 더 작죠. 지금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기에는 이 캐릭터가 약간 둔해 보이고 둔하면서 체력은 굉장히 강해 보이는,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내려온다는 거는 승모근이 많이 발달해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크다는 거는 팔의 근육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커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실루엣만 봐도 이 캐릭터의 그 강함을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좀 남성적이고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반면에 이 캐릭터를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면 이 캐릭터에 비해서 훨씬 얇고, 그리고 조금 여리여리한, 허리 부분은 잘록하고, 그리고 어디 다른 부분들의 근육이 막 많이 강조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가는 그런 캐릭터죠. 여성적인 느낌이 조금 많이 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랑 좀 대비가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실루엣만 봐도 여러분이 캐릭터의 특징을 조금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내부 요소를 뭐 많이 바꿔준다고 공을 들이는 것보다 외곽에서 캐릭터의 특징을 살려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외곽적으로 뭔가 표현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원래 하시려던 것보다 훨씬 과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좀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캐릭터들 간의 비교가 더 빨리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아마 필드를 뛰어다니게 되면, 게임 화면상에서 필드를 뛰어다니게 되면 직업군이라던가 그리고 성별이라던가 이런 거를 한 번에 조금 알아볼 수가 있겠죠. 이 실루엣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뭐 캐릭터 원화를 하신다던가 그렇게 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왼쪽에 이 캐릭터를 보시면 캐릭터의 실루엣도 우리가 한번 분석을 좀 해볼까요? 좀 보시면 이 팔이 살짝 부풀어 있고, 그 다음에 허리는 조금 잘록한데 이 치마를 굉장히 부풀어 있는 이 치마를 입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조금 넓어져 있는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이 실루엣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요. 특징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는 이거를 과장을 해서 이 의상, 뭐 이 캐릭터의 특징을 훨씬 더 보기 쉽게 조금 바꿔줄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일러스트 실루엣에 영향을 주는 건 움직임이 가능한 소품. 네. 요거를 이용해서 이 씬에 좀 흐름이나 아니면 움직임을 조금 더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움직임이 가능한 게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머리의 꼬리 부분, 이 부분이 길어서 달랑달랑 하면서 조금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몸에 걸쳐져 있는 이 천 부분들에서는 그게 아마 다 가능할 거예요. 여기 뭐 치마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여기 이 부분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리본이나 이 끝에 달려있는 술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다가 털을 또 그려놨어요. 이 털도 움직임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것보다 제가 이것들에다가 방향성을 좀 줄 거예요. 어디 한쪽으로 조금 움직인다던가, 뭐 바람이 분다면 지금 다 치마라던가 머리카락이라던가 이런 게 어느 한 방향으로 조금 움직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가만히 떨어져 있는 것보다 그렇게 방향성 있게 만들어 주시면 씬 자체의 역동성이 조금 생기게 되니까 그 부분을 제가 바꿔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기하고 그리고 이펙트, 이 부분으로도 조금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무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뭐 창이나 칼처럼 되게 길거나 아니면 도끼나 둔기처럼 부피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또 걔네들을 보통 이제 손에 캐릭터가 들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서 얘네들이 차지하는 영역들이 좀 많이 커지거든요. 좌우로 커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상하로 커지기도 하고, 네, 좀 길어요 얘네들이. 근데 지금 이 캐릭터는 그렇게 뭔가 앞뒤로 이렇게 왔다 그려져 있지 않고 그냥 정면으로 이렇게 들고 있죠. 이 무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화면 안에다가 공간감을 좀 주시고 투시도 좀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면으로 세워서 들고 있는 것보다 저는 얘를 앞뒤로 조금 바꿔서 그려줄 거예요. 그러면 머리 쪽은 조금 커지고 그리고 창 쪽으로 가서 얘네들이 조금 작아지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 안쪽에 투시를 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인체 투시로 또 그것들을 좀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뭐 1점 투시, 뭐 2점 투시 이렇게 해가지고 갈수록 뭐 줄어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화면 안에 그걸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인체로 하면은 그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간단한 소품, 네, 요거 정도를 그냥 평범하게 서 있게 하지 않고 움직임을 줘서 네, 투시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펙트도 여기 앞쪽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좀 그려져 있는데요. 이펙트도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원근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마찬가지로 얘가 이 안에서 공간감을 형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그림, 낱장의 그림이 아니라 배경이 없어도 어디 한 군데 공간에 서 있구나, 어디의 장소에 서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확장을 하고 원근을 줘서 앞에 있는 건 크게 하고 뒤에 있는 건 이렇게 작아지게 그렇게 그릴 수 있도록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작업물을 직접 고치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캐릭터 의상의 전체 실루엣을 좀 더 크게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부분에 이 넓어져 있는 볼륨을 제가 좀 더 크게 살리도록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루즈한 핀 느낌의 소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도 지금 제가 무게를 조금 이따가 수정을 할 텐데 팔도 이렇게 앞쪽으로 구부려서 무기를 들고 있는 것보다는 좀 쭉 펴고 있는 게 소매를 그리기에도 조금 더 쉬울 것 같고 자세 자체도 바깥쪽으로 더 많이 확장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펴고 있는 그런 포즈를 그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소매가 큰 옷을 그리실 때는 이 소매에 떨어지는 부분과 이 위쪽에 팔의 위쪽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같은 크기로 잡아주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중력에 의해서 이 넓어져서 남아있는 부분은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 지탱하고 있는 팔의 위쪽 라인은 그만큼 좀 더 천이 적게 남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래쪽은 좀 더 둥글고 크게 잡아주시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팔 안쪽에 가까운 부분은 제가 공간을 많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이 부분에 되게 크게 공간을 줘서 루즈한 느낌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팔에 달린 털도 제가 조금 더 크게 만들어줄 거예요. 화면에서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밑바탕의 그림을 좀 더 오퍼시티를 올렸어요.
이렇게 소매 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치마 부분도 제가 더 실루엣을 크게 해줄 텐데요. 다리도 아래쪽으로 제가 조금 키워주고 싶어서 바깥쪽으로 다리를 더 벌리고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다리를 선택해서 길이를 조금 더 키우고 다리도 좀 더 바깥쪽으로 뻗어주게 만들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치마를 먼저 수정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 옷 부분에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것처럼 옷이 이쪽으로 날릴 수 있게 그렇게 방향성을 조금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치마의 실루엣을 조금 더 확장을 해주시고, 바깥쪽으로도 제가 조금 더 날리는 느낌이 나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그리고 프릴을 잡을 때 프릴의 이 폭을 조금 크게 그리는 편이에요. 프릴도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프릴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좀 더 여기 가운데 부분에 원이 잘 보일 수 있게 프릴을 원래 크기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소품 하나를 그리실 때도 이 원의 직경이나 반경을 조금 더 넓혀서 그려주실 수 있으면 크게 그려주시는 게 채색할 때도 훨씬 예쁘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좀 더 원통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빛이 닿는 부분과 그리고 어두워지는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표현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제 채색을 여러분이 하시기가 훨씬 편한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프릴의 수를 줄이고 직경을 더 키우고 있어요. 프릴을 그리실 때는 여러분이 약간 지그재그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무기하고 여기 바깥에 이펙트가 약간 거슬리니까 그거를 조금 끄고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프릴이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무조건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으로 살짝 들어왔다가 그리고 바깥쪽으로 약간 나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선이 움직이도록 해주시면 훨씬 치마가 자유롭게 그려지거든요. 프릴을 여러분이 훨씬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프릴을 그리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프릴의 이 안쪽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바깥쪽 라인을 먼저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선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훨씬 편하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치마 자체의 크기도 제가 굉장히 키워줬어요. 하체가 제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에 맞춰서 다리도 좀 더 길게 해줄 거예요. 아무래도 이 아래 부분이 지금 실루엣이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과장을 시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다리의 크기도 같이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천이 없으시면 디자인을 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한두 개씩 심어두시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 이 천 부분에 항상 끝부분에 매달려 있는 것들을 조금 만들어 두거든요. 그것들이 이 캐릭터가 움직일 때 캐릭터가 무조건 이렇게 포즈를 취한다던가 아니면은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포즈보다 이런 식으로 정적으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소품들이 움직임을 줘서 이 화면에 약간 심심해지는 거를 방지를 좀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깃부분을 여러분이 이 뒤쪽에 허리띠 부분 뒤에 리본을 넣어주셔서 리본 깃이 이렇게 날릴 수 있게 옆쪽으로 날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던가 아니면 이 치마 부분에 옆쪽에 겹을 하나 추가를 더 하셔서 길게 이 뒤쪽에 치마 겹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셔서 이런 식으로 더 길게 펄럭펄럭거리면서 좀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던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장치를 추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특히나 약간 어쌔신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닌자 종류의 몸에 딱 붙는 옷을 입은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저는 머플러를 항상 꼭 해주거든요. 그 캐릭터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그 소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옷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머플러라던가 아니면 허리춤에 장식으로 이렇게 좀 길게 달아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항상 뭔가를 조금 추가를 해줬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어떤 것들로 내가 이 씬을 구성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넣으시면은 한결 씬 구성이 좀 더 편해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으로 제가 이 머리 부분에 이 뒤에 따은 머리도 움직임을 조금 줄 거예요. 이미 이 따은 머리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뭐를 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머리 할 때는 머리 자체 덩어리의 볼륨감도 되게 크게 줍니다. 끝부분으로 갈수록 조금 얇아져도 괜찮긴 한데 이렇게 아예 시작할 때도 덩어리감들을 좀 크게 주고 포니테일 같은 걸 하실 때도 여러분 이렇게 되게 굉장히 덩어리감들을 좀 크게 가져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작업을 저는 헤어를 할 때는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뒤쪽 머리가 날리면 앞머리나 옆머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겠죠? 그것도 같이 표현을 좀 해주세요. 옆쪽으로 조금 날리는 부분들을 더 만들어 주신다던가 그렇게 하셔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그리실 때 따은 머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포니테일을 하시거나 양갈래 머리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머리의 흐름부터 만드세요. 그렇게 만드셔야 이거 흐름이 없이 내가 양갈래 머리를 그린다던가 그렇게 하시게 되시면 나중에 약간 흐름이 어색해지면 내가 양갈래 머리를 다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그림을 축소를 하셔서 손에 힘을 빼고 라인을 크게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쪽 머리는 내가 뭐 이렇게 들어서 움직임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크게 하고 위치를 여러분이 표시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작업하실 때 약간 헛손질을 방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거예요. 제가 그린 이 라인에 따라서 양갈래 머리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엄청 커졌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다고 막 더 오버를 해서 그렸더니 머리가 엄청 커졌네요. 줄이는 한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한번 이 실루엣을 조금 더 크게 잡아보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막상 좀 부담스럽게 그렸다고 하더라도 완성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커 보이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한 다음에 한 번씩 내가 더 살려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볼륨감을,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서 한번 이런 과정을 더 거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크게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도 머리를 마저 그려줄게요. 이렇게 큰 실루엣을 꼭 그릴 때는 절대 확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 부분 기억하셔서 멀리서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리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되게 세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세밀한 부분들도 나중에는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 이 확대 축소를 언제 하느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림의 드로잉의 기초를 잡으실 때는 축소하시는 그 시간들을 좀 줄이시고 조금 멀리서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 드로잉을 정리하실 때 조금 축소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머리 쪽도 같이 머리부터 뭐 여기 치마 부분 그리고 소매 부분도 훨씬 확장을 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원래 그림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이 그림을 옆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보다 지금 치마의 사이즈라던가 이런 식의 볼륨이라던가 팔의 볼륨 그리고 머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죠? 훨씬 시원시원하다는 느낌이 조금 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외곽 볼륨, 외곽 실루엣을 여러분이 늘려주시면 기존 그림보다 입체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살아나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어서 이제 무기 부분이랑 이펙트도 마저 제가 작업해서 공간감 생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 이 작업물의 이펙트인데요. 이펙트가 무기인데 무기를 지금 앞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들고 있지 않고 이렇게 지금 정면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무기가 앞쪽으로 나올 수 있게 제가 방향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레이어를 정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레이어를 꼭 정리하시면서 하세요. 하다 보면은 이게 막 작업하는데 집중을 막 하게 되니까 정신을 차려보면 레이어가 중구난방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걸 또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레이어 정리하는 거에 습관을 좀 들이시면 작업하시는 게 정리를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작업이 간단할 땐 괜찮은데 복잡해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손 쓸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정리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나중에 편해집니다. 여러분 이것도 무기 그리실 때 완전 옆면으로 딱 두지 마시고 살짝 여러분이 눕히시거나 아니면 조금 틀으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투시가 영향을 받게 되겠죠? 저쪽 소실점을 향해서 이쪽으로도 가게 되고 이쪽으로도 투시가 먹게 되니까 이 무게는 그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무기 투시 하기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 꼭 도형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투시를 해보세요. 맨 처음부터 이렇게 원래의 형태대로 그림을 그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타원을 조금 두시고 얘가 원에 가까우면 타원을 그리시고 네모에 가까우면 직사각형을 그리셔서 그 안에다가
이 형태를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살짝 마른 목골의 그런 형태니까 이렇게 그리기 어려울 때는 돌려서 R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커서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무기는 많이 틀어져 있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트랜스폼을 이용하셔가지고 살짝 틀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뭐 그거를 이용하셔도 괜찮지만 사실 이렇게 다시 그려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기는 해요. 자,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그리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이 형태를 조금 잡아봤어요. 트랜스폼을 좀 더 이용하셔서 머리 부분은 더 크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직선을 그으실 때는 Shift를 누르시고 선을 그어주세요. 그러면 선이 점을 찍은 부분까지 일자로 향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무기를 그리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배경을 그리시거나 그렇게 하실 때 이걸 사용해 주시면 훨씬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멀리 갈수록 봉이 좁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투시가 적용이 되는 상태가 되겠죠? 봉도 얼핏 보면 지금 기본 봉보다 조금 더 길어 보이실 거예요. 일부러 저는 조금 이 길이 자체도 조금 길게 잡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 처음부터 끝에 길이까지 멀어지기 때문에 투시도 더 많이 적용이 돼서 이 무기가 좀 시원시원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하셔서 무기를 이렇게 단편적인 그런 방향이 아닌 앞이나 뒤로 나오던가 아니면은 뭐 옆쪽으로 이렇게 화면을 가로질러서 들고 있어도 이 기본 화면을 분할해주기 때문에 이 화면 자체의 동적인 느낌들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하셔서 이렇게 공간감이 느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펙트를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뭔가 발 주위랑 이 치마 주위에 이펙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펙트를 그리지 마시고 크게 이 캐릭터를 따라서 이렇게 약간 둘러주신다는 느낌으로 이펙트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먼저 바닥에 원을 그리세요. 이렇게 원을 그리시고, 자, 이 이펙트도 이렇게 한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면 전체를 축소하셔서 이렇게 전체 원으로, 저는 이쪽 오른쪽 원은 조금 작게 만들어주고 왼쪽 원은 좀 더 크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경 자체를 굉장히 크게 잡아주시고, 얘가 몸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감싸면서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작아지게. 요 바람 이펙트를 여러분이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그리실 때는 너무 캐릭터에 가깝게 그리지 마시고 조금 띄어서 이 화면 자체를 조금 확장을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이 얼음 부분, 얼음 이펙트 부분도 제가 더 크게, 이 제가 아래쪽에 그려놓은 원을 따라서 넣어주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이 이펙트는 조금 크게 작업하시고 뒤쪽으로 갈수록 이펙트의 크기 자체를 조금씩 줄여주시면 아무래도 여기 이 이펙트만으로 공간의 원근이 조금 느껴지겠죠. 이런 식으로 둘러서 쭉 뒤쪽으로 가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러프하게 이걸 하고 있는데, 정리해서 제가 마지막에 한번 두 그림을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펙트를 확장을 해줬습니다. 처음의 그림보다 지금이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됐죠? 이런 식으로 그림 전체의 직경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펙트가 사실 그림 전체를 확장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이용하셔서
심플한 그림에도 얼마든지 재미를 좀 주실 수 있으니까 작업할 때 과감함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빠르게 그려봤는데 정리해서 여러분과 전후를 같이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아까 러프하게 그렸던 그림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양옆으로 이렇게 그림을 두고 보니까 어떤 차이인지 여러분이 좀 더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전 그림, 이게 후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 일러스트 자체의 크기 변화부터 좀 느껴지시죠? 훨씬 더 옆으로 확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더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바닥이 생성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닥 부분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무기를 통해서 투시가 들어가면 이 캐릭터가 어느 한 장소에 서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거를 칠할 때도 그리고 이 윗부분의 이펙트 그리고 치마를 칠할 때도 지금 그려놓으신 것보다 이 원의 직경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둠을 넣으실 때도 훨씬 두껍게 조금 들어갈 수가 있고 앞부분은 선명하게 그리고 뒤쪽 부분은 약간 공기 원근을 주셔서 멀어지는 느낌을 또 좀 주실 수가 있거든요. 단편적으로 채색을 하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원근도 더 줄 수 있고 그리고 입체감도 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을 완성하신 다음에는 채색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확인하는 단계를 한번 거치시고 추가적으로 이 그림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여러분이 실루엣을 조금 변화를 시키시면서 그리고 무기 배치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소품들의 배치를 조금 움직여 주셔서 그림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 단계 채색으로 넘어가시면 여러분이 채색을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러스트 실루엣에 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